낯짝인가 궁둥짝인가. 과거 보러 길을 떠난 두 선비의 이야기이다. 정서방과 백서방은 초면의 노상에서 만나 서로 인사를 하고 보니 동갑이었다.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두 사람은 처지도 비슷하고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중이라는 것도 같아 서로 친구하기로 하고 과거 길을 동행하게 되었다. 정서방은 성격이 차분하고 온순하였고 백서방은 괄괄하며 과감한 성격이었다. 동행하던 사흘째 되던 날 백서방은 죽 끓여서 두 그릇 먹으나 밥에서 한 그릇 먹으나 마찬가지니 오늘 낮에는 좀 거하게 먹어보자. 술도 한잔하고 밥도 좀 비싼 밥 사 먹자. 하니 온순한 성격의 정서방은 아,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세. 하고 동의해 주었다. 백서방은 정서방을 끌고 어느 고급 요리집으로 들어갔다. 점심을 거기서 가장 큰 상으로 주문하고 술까지 시켜 양껏 마시고 나서 백서방은 정서방에게 말했다. 야, 내가 가진 돈으로 일단 계산을 해라. 정서방은 군소리 없이 가진 돈을 거의 다 털어서 대금을 지불했다. 다시 길을 가다 해가 저물어 어느 큰 객주집에 자고 갈 방이 있는지 알아보는 중이었다. 여럿이 같이 묵는 값싼 방에는 이미 수십 명의 과거 보러 가는 과객들이 들어앉아 있었다. 정서방은 점심에 자기 주머니에 돈을 전부 털어 이미 밥값으로 다 썼고 백서방 주머니에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 없으니 당장 값싼 큰 방에서 묵어갈 돈도 사실 간당간당할 것 같았다. 그런데 백서방은 대뜸 객주에게 말했다. 조용히 묵어갈 수 있는 더 비싸고 조용한 방 주시오. 백서방은 안내받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며 또 주문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비싼 상으로 들여오시오. 잠시 뒤에 방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들고 밥상을 들여오는데 밥상을 보니 어지간한 집 혼례식에서도 구경하기 힘들 만큼 호화롭게 잘 차려진 상이었다. 정서방은 속으로 생각했다. 백서방이 과연 이 돈을 다 지불할 수 있는 건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네. 반면 백서방은 팔을 탁 껐더니 손 닿는 대로 음식을 덥석덥석 집어 술이야 고기야 밥이야 입으로 계속 집어넣고 있었다. 음식을 깨지락거리는 정서방을 보고 백서방이 음식을 입에 잔뜩 집어넣고 씹으며 말했다. 야, 이 자식아, 좀 먹어라. 너 혼인할 때도 이런 상 못 받았을 것이다. 그건 그렇지. 그런데 나는 입맛이 없네. 생각해봐라. 돈도 없는데 어쩔 거냐? 죽 한 그릇도 사 먹을까 말까인데 이 비싼 방에 제일 큰 상을 받아먹고 대체 내일 아침에 어쩌려고. 미친놈. 그게 걱정돼서 이 맛있는 걸 마다한다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기왕 먼 일 당할 거면 잘 먹고나 당할 일이지.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 말 모르냐? 먹자 먹어. 안 먹으련다. 너나 많이 먹어라. 정서방은 조금 먹고 물러앉았고 백서방은 배가 터지도록 실컷 먹었다. 상을 내간 뒤에 정서방은 내일 아침 음식비와 숙박비 계산할 걱정에 잠을 못 이뤘다. 집에서 과거 보러 출발할 때 한양 다녀올 여비만 받으시 챙겨왔는데 비싼 점심 한 끼에 탁 털어 먹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으니 한양을 가서 과거를 본다 해도 급제를 못하면 집에도 못 내려갈 지경이었다. 그러나 백서방은 드러눕더니 이내 코를 드르륵 드르륵 골며 골아 떨어졌다. 아, 저 망할 자식 돈이 얼마나 있으려나. 당장은 내일 아침이 걱정이었지만 정서방도 피곤함에 어느 순간 잠이 들었다. 밤이 깊어 인적이 고요하고 손님들의 왕래가 없어지고 나니 객주집 주인도 방으로 자러 들어갔다. 그런데 객주집 안주인이 방으로 들어가 안방 닫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갑자기 백서방이 부스스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돈 걱정을 하다 겨우 잠들었던 정서방은 그 소리에 잠이 깨었다. 백서방이 나간 뒤에 안방문 열리는 소리가 삐긋하니 들려왔다.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
도적이야! 하고 안방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와 동시에 백서방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제자리에 잽싸게 눕는 것이었다. 정서방이 자는 척하며 생각하니 돈도 돈이려니와 도적놈하고 동행을 했으니 이제 백서방의 행동이 들통나면 영락없이 도적 일당으로 몰리게 된 상황이었다. 저런 급살 맞을 놈. 하고 속으로 욕을 한 정서방은 제발 별일 없기만을 빌었다. 조금 있으니 마당에 불을 피워놓고 객주집 여주인이 하인에게 명했다. 외방에 있는 과객들을 전부 다 불러내오거라. 아까 안방에 도적이 들었는데 내가 그 얼굴을 보면 안다. 조금 있으니 외방의 과객들을 마당의 불 옆에다 하나씩 세우고 객주집 여주인이 수십 명의 과객 얼굴을 한 명씩 한 명씩 살펴보는 것이었다. 모두 살펴봤지만 객주집 여주인은 도적을 찾지는 못하였다. 별 수 없다. 저 작은 방으로 가서 두 손님 나오시라 해라. 조금 있으니 머슴이 방으로 와서 주인의 말을 전했다. 죄송합니다만 잠깐 마당의 불 옆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백서방이 물었다. 왜 그런가? 방금 안방에 도적이 들었는데 주인마님이 얼굴을 보면 안다고 합니다. 나와 주십시오. 그래, 나가보자. 백서방과 정서방은 마당의 불 옆에 섰고 객주집 여주인은 둘의 얼굴을 살펴봤지만 자기가 찾는 얼굴이 아니었는지 고개만 갸웃갸웃할 뿐이었다. 정서방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대뜸 백서방이 말했다. 당신들 이제 보니 장사를 해서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 있는 손님들을 도적으로 몰아 그 돈을 털어서 부자 된 게 틀림없구만. 내가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네. 이 고을 원님이 내 이숙인데 이숙에게 오늘 밤에 이를 모두 고하여 객주집 주인 내 놈들 물꼬를 내겠다. 백서방은 행장에서 지필묵을 꺼내 이름도 모르는 고을 원님에게 이숙 전상서로 시작하는 편지를 일필휘지로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과객들 수십 명이 백서방이 편지 쓰는 걸 보며 고을 원님이 이숙이라니 가만둘 리 없다는 둥, 이 집구석은 이제 망했다는 둥 수군대기 시작했다. 객주집 주인이 상황이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니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은 분명 억울했지만 저 편지가 관가로 들어가면 객주집이고 재산이고 사람이고 배겨낼 재간이 없을 것 같았다. 객주집 주인이 이런저런 궁리를 하는 사이 백서방은 어느새 편지를 다 써서 봉투에 넣어 봉한 후 말했다. 혹시 외방에 머무시는 과객 중에 누구 여비 모자란 사람이 있어? 이 편지를 관아에 전달해주면 내가 삭슨 후하게 주겠소. 과객들이 서로 가겠다고 난리를 피웠다. 그때 객주집 주인이 잽싸게 백서방으로부터 편지를 뺏은 뒤 거칠 것 없는 백서방에게는 감히 말을 못하고 옆에 있는 정서방을 보고 조심스레 말했다. 돈 100냥 드릴 것이니 이 일 좀 무마시켜 주시오. 그 말을 듣고 정서방이 백서방을 쳐다보자 백서방은 기다렸다는 듯이 망할 놈 같으니 그까진 놈의 돈 내게도 많이 있다. 돈이 다 무엇이냐? 이런 년놈은 다 물꼬를 내버려야 한다. 이 버릇을 고쳐놔야 다른 과객들이 앞으로 당하지 않는 것이다. 백서방은 정서방에게 입도 떼지 못하게 했다. 백서방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니 객주집 주인이 주겠다는 돈은 100냥에서 200냥, 300냥, 500냥까지 올라갔다. 그런데도 백서방은 돈을 마다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놈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결국 600냥, 700냥 하던 것이 1000냥까지 올라가고 정서방이 백서방을 붙들고 사정을 하니 백서방은 못 이기는 척 말했다. 좋다. 그럼 돈 1000냥을 내놓겠느냐? 예, 당장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지금 내놓으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짊어지고 가겠느냐? 돈 1000냥, 10짐을 짊어지고
어찌 과거를 보러 가냔 말이다. 그냥 1000냥짜리 환전표를 써서 내놓거라. 예, 알겠습니다. 백서방과 정서방이 방으로 돌아오니 잠시 뒤 객주집 주인 내외는 1000냥짜리 환전표를 써주고 잘 차린 술 한 상을 방으로 들여보내주었다. 다음 날이 되었다. 정서방과 백서방은 돈 주고 사 먹은 전날 저녁상보다 더 거하게 차려진 아침상을 공짜로 한 상 잘 받아먹고 길을 나서려 하니 객주집에서 말 2피를 내주었다. 말에는 각각 부담농이 한 쌍씩 달려 있었고 그 안에는 돈이 100냥씩 들어있으니 도합 400냥의 돈이었다. 말을 타고 올라가십시오. 그러세. 그럼 내려오는 길에 다시 들리겠네. 백서방과 정서방은 말에 올라 한양으로 출발했다. 말을 타고 가면서도 정서방은 어안이 벙벙했다. 어제 저녁만 해도 빈털터리와 다를 바 없는 두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말 부담농에 돈 200냥씩 척척 싣고 과거 보러 가고 있으니 말이다. 한참을 가다가 소로에 접어드니 양쪽에 솔밭이 있고 경치가 매우 빼어났다. 둘은 그곳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자리를 잡고 앉아 담배에 불을 붙이자마자 정서방이 백서방에게 물었다. 너 어제 저녁에 어떻게 된 것이냐? 네가 객주집 주인의 방에 들어갔다 나온 걸 알고 있다. 백서방은 손가락으로 바닥에 빠질 함자를 쓰며 말했다. 자식, 참, 사람이란 건 함지사지 후에 생이다. 죽을 땅에 빠졌다가 살아나야 큰일을 능히 한다는 뜻이다. 그런 말은 또 어디서 들었냐? 충무자 병서에 있더라. 그래서 너도 짐작했겠지만 나는 한 푼도 없었다. 너 만나기 전에 다 털어먹어버리고. 너도 어제 점심때 계산하고 돈 다 떨어진 것 같던데 쫄리는 건 마찬가지지. 푼밥 먹고 쫄리느니 대장상이나 먹고 쫄려야지. 아무튼 객주집 비용 못 내고 잡혀서 과거도 못 보러 가면 안 되니 이놈의 것 내가 충무자 병서에 있던 요술이나 한번 써봐야겠다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더니 안주인이 자려고 누워있길래 내 궁둥이를 이렇게 까고는 입맞춤하는 식으로 내 똥구멍을 안주인 입에다 대고 이렇게 눌렀더니 아, 어떤 놈이 와서 뽀뽀하는 줄 알고 그냥 두 손으로 와드득 긁는 거라. 안주인이 도둑 얼굴을 보면 안다는 것은 사실 자기가 도둑 얼굴에 손톱 자국 긁어놓은 줄 알고 그걸 찾으려고 그런 거지. 바지 속에 든 엉덩이에 긁어놓은 것을 낯짝에서 찾으려 하니 지가 어떻게 알아볼 것이냐? 후아하하. 한양에 도착한 둘은 과거에 모두 합격했다. 배포가 크고 활달한 백서방은 어사가 되었고 온순하고 꼼꼼하여 치정을 잘하는 정서방은 군수가 되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둘은 예정대로 그 객주집에 다시 들렀다. 들어가니 벼슬을 해온 둘을 객주집 주인 내외가 엎드려 맞이하였다. 환전표 주십시오. 돈 드리겠습니다. 백서방이 말했다. 한양에 과거 보러 잘 다녀왔으니 되었네. 무슨 돈이 더 필요한가? 자네들 쓰게. 그리고 말 부담농에 돈 100냥씩 남았으니 그것도 돌려주겠네. 또한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날 찾아오게 내가 한 번은 도와주겠네. 객주집 주인 내외는 백서방이 왜 이리 호의적으로 나오는지 알 수 없었다. 백서방이 무고한 자신들을 겁박하여 돈을 받아내었고 그 돈을 여비로 한양으로 가 과거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이제는 보은하려 한다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정서방만이 그 모습을 보고 슬그머니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